다리 쥐가 자주 발생하면 그저 피곤하거나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증상은 단순히 근육 문제를 넘어서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 쥐의 원인부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치료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하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며 아픔에 찡그린 기억.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그 아픔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느낌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상상해보세요. 이 고통은 심지어 다리를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강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은 그냥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거겠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단순한 신체적 피로나 근육통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가 단순한 근육 문제를 넘어서 건강에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가 너무 많은 운동이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 쥐는 때때로 체내의 혈액순환 문제나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물을 마시고 다시 자는 것으로 끝내선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이런 다리 쥐의 원인과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이 증상이 단순히 피로나 나이듦에 의한 문제로 넘기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 쥐가 나는 원인 6가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법 5가지, 즉시 풀어주는 응급처치법 4단계, 그리고 위험 신호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다리 쥐가 나는 원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리에 쥐가 나면 피곤하거나 운동을 과도하게 해서 그런 거겠지, 혹은 자세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근육 과다 사용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활동을 갑자기 많이 하거나 운동을 과하게 하면 근육에 피로 물질이 쌓여서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길게 걸어 다니거나 달리기를 할 때 근육에 무리가 가면서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다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활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갑자기 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은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자는 동안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발끝을 아래로 처지는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면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되어 새벽에 갑자기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무거운 이불이 발을 눌러서 더 자주 다리 쥐가 나게 되는데 이런 자세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우리 몸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잘 하려면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의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마시지 않거나 물을 적게 마시면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다리 쥐로 오는 시니어 환자분들 중 하루에 1리터도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근육과 신경 변화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경의 전달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자주 쥐가 나는 것은 몸이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5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근육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원인은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입니다. 고혈압약, 이뇨제, 고지혈증 약물 중 일부는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서 다리 쥐가 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약을 바꾸고 나서 다리에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리에 쥐가 나는 주요 원인은 근육 과다 사용, 잘못된 수면 자세, 수분과 전해질 부족, 노화에 따른 변화, 혈액순환 문제, 약물의 부작용 등입니다. 만약 2가지 이상 해당되는 원인이 있다면
반드시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을 이해했으니 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리 쥐를 예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와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근육 수축과 이완이 잘 일어나고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병련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는 기본적으로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체내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 이외에도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는 운동 후 수분과 전해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자는 동안 다리나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발끝을 아래로 처지게 자는 습관은 다리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무릎을 곧게 펴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은 상태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거운 이불을 사용하면 발끝이 아래로 처져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 스트레칭 5분도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정도만 투자해서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가장 자주 추천하는 스트레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기. 30초 동안 유지.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30초 동안 유지. 침대에 누워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돌리기. 이러한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다리 쥐를 예방할 수 있고 매일 반복하면 그 효과를 더욱 빠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인 김재호 어르신은 이 세 가지 동작만 2주 동안 매일 실천한 결과 밤에 다리 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이요법도 다리 쥐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근육 기능을 도와줍니다. 바나나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건강 간식이며 하루 한 개씩 먹으면 다리 쥐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바나나 외에도 시금치, 감자, 유제품, 견과류 등도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거나 서 있는 것도 다리 쥐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자리를 벗어나서 간단한 다리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위아래로 10에서 20회 움직여주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에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예방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밤에 갑자기 다리 쥐가 나는 빈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리 쥐를 예방하는 것은 단순한 노력으로 가능하며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를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쉽게 넘기지만 사실 이것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몸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근육량의 감소와 신경 반응 속도의 느려짐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경의 전달 속도도 점차 느려집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작은 자극에도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이 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는 다리 쥐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평소에 운동을 자주 하지 않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활동을 하거나 움직일 때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경련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육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리 쥐가 한번 발생하면 풀리는데도 시간이 더 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체내의 수분 유지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이 떨어져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경련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물을 적게 마시거나 여름철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겨 다리에 쥐가 나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부터는 신경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근육의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경련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서 무리한 자세로 자거나 갑자기 일어날 때 신경 반응이 늦어지면서 근육이 제때 반응하지 못하고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들 때문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높여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의 피로를 덜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분 섭취와 전해질 보충을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물은 물론이고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 전해질은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을 돕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 많은 물을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나 이온 음료를 섭취하여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리 쥐가 자주 나는 이유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나이에 맞는 운동과 영양 관리, 그리고 수분 섭취를 철저히 하여 몸을 잘 돌봐주세요. 이를 통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 쥐가 나는 원인 중 혈액순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에 쥐가 나기 쉽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다리로 가는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보통 다리가 무겁고 부풀어 오르며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증상이 심해집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의 혈당이 높아져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만듭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특히 말초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다리와 발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심해지면 신경에도 영향을 미쳐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심한 경우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도 혈액순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혈관이 늘어나지 않고 수축되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특히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다리나 발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서 다리 쥐나 다리 부종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혈전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부 정맥 혈전증은 다리의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겨 혈류를 막고 이로 인해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심할 경우 폐로 혈전이 퍼져 폐색전증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리가 부풀어 오르고 뜨겁거나 붉은색을 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혈전이 발생하면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 외에도 갑자기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이 아픈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혈액순환 문제는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말초혈관 질환 등의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혈액순환 문제가 다리 쥐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이 있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며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다리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간단한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다리 마사지나 다리 펌프 운동,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운동 외에도 영양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관을 보호하고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에서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연과 절주도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여 혈액순환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혈액순환을 유지하려면 흡연과 과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혈액순환 문제를 잘 관리하면 다리 쥐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다리와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거나 무겁다고 느낀다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 문제를 의심해보고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리 쥐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위험 신호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리 쥐가 나는 것을
단순히 근육 피로나 자세 문제로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증상은 때때로 더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 쥐가 반복되거나 예상치 못한 증상과 함께 발생하면 그것은 단순한 근육 문제를 넘어선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첫 번째로, 다리 한쪽에 심한 붓기와 열감이 느껴지고 피부가 붉어지는 경우, 이는 심부정맥혈전증을 의심해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심부정맥혈전증은 다리 깊은 정맥에 피떡이 생기는 질환으로 혈류를 막고 다리의 붓기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피떡이 폐로 퍼져서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색전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므로 다리가 붓고 열감이 생기거나 붉은 색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과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이는 근육염, 신경 손상 또는 혈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리에 쥐가 나면 10에서 20분 이내에 통증이 가라앉고 근육이 풀리지만 몇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아프거나 뻣뻣함이 남아있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리가 창백하거나 차가워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도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리의 색깔이 창백해지거나 차가운 느낌이 든다면 이는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이런 변화가 발생하면 급성동맥 폐색이라는 응급질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급성동맥 폐색은 다리로 가는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거나 크게 감소되어 다리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리 쥐가 나면서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함께 나타날 경우, 이는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직후 갑자기 숨쉬기가 어렵거나 가슴이 아프다면 이는 다리에서 발생한 혈전이 폐로 이동하여 폐를 막은 것일 수 있습니다. 폐색전증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 상황이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즉시 이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쥐가 자주 나면서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척추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다가 다리가 휘청거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척추신경이 눌렸거나 신경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MRI 등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지만 늦어지면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리 쥐가 단순한 피로나 자세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지 마세요. 다리 쥐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위험 신호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문제를 단순히 무시하면 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리 쥐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리 쥐는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리 쥐가 나는 주된 원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작은 습관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다리 쥐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른 수면 자세가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다리의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발끝을 아래로 처지게 자는 습관이 있는데 이런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과도하게 수축시켜 다리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 자세는 무릎을 곧게 펴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은 상태로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무거운 이불을 덮는 대신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 쥐를 예방하려면 발끝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밑에 작은 쿠션이나 수건을 받쳐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전 스트레칭 5분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이완되어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 동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 뒤로 쭉 뻗어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기. 30초 동안 유지.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30초 동안 유지. 침대에 누워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돌리기. 이 동작들은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다리 쥐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다리 쥐가 자주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분과 전해질 충분히 섭취하기입니다. 다리 쥐를 예방하려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하루 1.5 물결표 2리터 이상 마시고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시금치, 감자, 유제품, 견과류 등은 전해질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스포츠 음료나 이온 음료를 통해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거나 서 있는 것을 피하고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다리 펌프 운동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앉아 있을 때 발끝을 위아래로 10에서 20회 움직이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자리를 벗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걸어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5번째로 약물 점검하기입니다. 특히 고혈압약, 이뇨제, 고지혈증약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그 약물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약을 바꾸거나 새로 처방받을 때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물의 부작용으로 다리쥐가 자주 발생한다면 의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 방법만 잘 실천해도 다리쥐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쥐를 자주 겪으신다면 위의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리쥐를 예방하기 위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리쥐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리쥐가 단지 근육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몸의 다른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체 전반에 걸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다리쥐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칼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근육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며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합니다. 칼슘은 근육과 뼈의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과일, 채소, 견과류, 유제품 등을 포함하는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바나나, 감자, 시금치는 칼륨이 풍부하여 다리쥐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은 칼슘을 공급하고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마그네슘을 공급하여 근육 건강을 돕습니다. 2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다리쥐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되어 다리쥐가 덜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다리쥐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매일 해주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와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다리쥐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꾸준히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몸은 긴장 상태가 되어 근육이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이로 인해 다리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다리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4번째로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일 경우 다리에 부담이 가해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다리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 다리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다리쥐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몸의 회복과 재생을 돕고 근육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는 동안 몸의 근육은 휴식을 취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리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다리쥐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체중 관리, 충분한 수면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세요. 이제 다리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리쥐는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올바르게 대처하면 금방 통증을 완화하고 다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다리 쥐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4단계 응급처치법을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입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발끝을 급하게 당기면 근육이 더 놀랄 수 있으니 천천히 당기면서 근육이 이완되도록 해야 합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다리를 곧게 펴고 근육을 늘려주세요. 이 방법은 다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쥐가 나는 상태를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입니다. 발끝을 당겨서 근육을 풀어준 후 다음으로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마사지를 할 때 너무 세게 눌러서 근육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따뜻한 손길로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킬레스건이나 발바닥의 아픈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훨씬 빠르게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승산열 지압하기입니다. 승산열은 종아리 뒤쪽, 발목에서 약 2에서 3cm 위쪽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이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꾹 눌러주고 1초 쉬었다가 다시 3초 눌러주기를 5번 반복해주세요. 이 지점은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너무 세게 지압하지 않도록 하고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압력으로 자극을 주면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기입니다. 쥐가 풀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따뜻한 찜질입니다. 따뜻한 찜질은 근육을 더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남아있는 통증도 서서히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찜질팩을 사용할 때 너무 뜨겁지 않도록 하고 따뜻한 온도에서 식물결표 15분 동안 찜질을 해주세요. 만약 찜질팩이 없다면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4단계의 응급처치를 잘 따르면 갑작스러운 다리 쥐로 인한 고통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승산열 지압은 침대에서 누운 채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다리 쥐가 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여 통증을 빠르게 완화했다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응급처치가 끝난 후에도 다리 쥐가 자주 발생한다면 단순히 근육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리 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혈액순환 문제나 전해질 불균형 등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치료나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리 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이상 신호가 함께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리 쥐가 나는 위험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 쥐가 자주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그 증상이 단순한 근육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한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 쥐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와 함께 다른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다리 쥐가 자주 나고 그 뒤에 부종과 열감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심부정맥 혈전증, 혈전이 다리의 정맥에 생겨 혈류를 차단하는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혈전이 다리의 깊은 정맥에 쌓여 혈류를 막는 현상으로 다리가 붓고 뜨겁고 붉은색이 돌게 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를 방치하면 혈전이 폐로 이동해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다리 쥐와 함께 다리가 붓거나 열감이 있다면 이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리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과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근육염이나 신경 손상 또는 혈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리 쥐가 나면 10에서 20분 이내에 통증이 가라앉고 근육이 풀리지만 몇 시간 동안 계속 통증이나 뻣뻣함이 지속된다면 이는 심각한 근육 손상이나 신경 손상,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리가 창백해지고 차가워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이는 급성동맥 폐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급성동맥 폐색은 다리로 가는 주요 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질환으로 다리의 색이 창백해지거나 차가워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병원에 가야 하며 진단을 통해 혈관을 열어주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리 쥐와 함께 다리가 차가워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면 이는 혈액순환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신호이므로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다리 쥐가 나면서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폐색전증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다리 쥐가 나고 갑자기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아프다면 이는 다리에서 혈전이 이동하여 폐를 막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폐색전증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응급 상황이므로 이 경우 즉시 119에 연락하여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리가 자주 휘청거리거나 감각이 이상해지고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 이는 척추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자주 휘청거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이는 척추에서 신경이 눌렸거나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MRI 등 정밀 검사를 통해 신경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 신호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리 쥐와 함께 위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 쥐를 단순히 피로나 운동 부족의 결과로만 생각하고 넘기지 마세요. 꾸준히 다리 쥐가 발생하거나 다른 이상 증상이 동반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리 쥐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중요한 생활습관 변화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리 쥐는 단순한 피로에서 오는 일시적인 증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발생하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리 쥐를 예방하려면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의 유연성도 증가하고 체내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영양관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근육의 건강을 유지하고 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시금치, 감자, 유제품, 견과류 등은 모두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음식들입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과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면 근육 경련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근육이 긴장하고 혈액순환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리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 수 있어 다리 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도 다리 쥐 예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근육 회복을 돕고 몸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매일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근육이 긴장을 풀고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다리 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도 다리 쥐 예방에 중요합니다. 과체중일 경우 다리 근육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지고 이는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다리 쥐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흡연과 음주를 줄이는 것도 다리 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여 혈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습관을 줄이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다리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다리 쥐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리 쥐는 단지 한 번 발생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자주 발생하거나 다른 신체적인 문제와 함께 나타나면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리 쥐를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잘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 쥐는 가벼운 증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다리 쥐를 경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체내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전해질은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해질 중에서 특히 칼륨, 마그네슘, 칼슘은 근육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칼륨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마그네슘은 근육의 경련을 예방하고 칼슘은 근육 수축을 돕습니다. 이러한 전해질은 과일, 채소, 견과류, 유제품 등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운동은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 경련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셋째,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 중에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발끝을 아래로 처지게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다리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켜 다리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 시 무릎을 펴고 다리를 곧게 뻗은 상태로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발끝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는 다리 쥐 예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는 몸의 긴장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여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되고 다리 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체내 수분이 균형을 이루고 근육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다리 쥐가 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규칙적인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다리 쥐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혈액순환 문제나 전해질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자세 유지가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잘못된 자세가 다리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고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조언들은 다리 쥐를 예방하고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리 쥐가 자주 발생한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세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제 다리 쥐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알아보았으니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다리 쥐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알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입니다. 다리 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급하게 당기면 근육이 더 놀라게 되므로 천천히 발끝을 당기면서 다리 근육을 늘려주고 긴장을 풀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응급처치법입니다. 다리 근육이 이완되면서 쥐가 빠르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입니다. 발끝을 당기면서 근육이 이완되었다면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마사지할 때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말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혈액순환을 돕도록 합니다. 아킬레스건과 발바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마사지 후 근육이 풀리면서 다리 쥐가 빠르게 완화됩니다. 세 번째로, 승산열 지압하기입니다. 승산열은 다리 뒤쪽, 발목에서 약 2에서 3cm 위쪽에 위치한 혈자리로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누르고 1초 쉬었다가 다시 3초를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이 지점은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압력이 강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다리 쥐가 빠르게 풀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찜질입니다. 찜질팩을 따뜻하게 준비해서 쥐가 난 부위에 올려줍니다. 찜질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찜질은 너무 뜨겁지 않게 적당한 온도로 해주세요. 약 식물결표 15분 동안 찜질을 하면 다리 근육이 편안해지며 남아있는 통증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렇게 4단계 응급처치를 하면 대부분의 다리 쥐는 빠르게 완화됩니다. 특히 승산열 지압은 침대에서 누운 채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밤에 갑작스럽게 다리 쥐가 났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응급처치를 하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장을 풀고 차분하게 근육을 이완시키면 더 효과적으로 다리 쥐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리 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위에 응급처치를 해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근육 문제를 넘어서 더 큰 건강 문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문제나 전해질 불균형 또는 신경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 쥐는 때때로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꾸준히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다리 쥐가 발생했을 때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리 쥐는 종종 일시적인 근육 피로나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빈도가 자주 발생하거나 다른 신체적인 증상과 함께 나타날 경우 이는 더 큰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 쥐를 가볍게 여겨 무시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다리 쥐와 함께 다리가 붓거나 뜨겁고 붉어지는 증상입니다. 만약 다리 쥐가 나면서 다리가 붓고 열감이 느껴지며 피부가 붉어지는 경우 이는 심부정맥 혈전증, 혈전이 다리의 정맥에 생겨 혈류를 차단하는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혈전이 다리의 혈관을 차단하면 다리가 붓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전이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리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나 뻣뻣함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다리 쥐가 풀리면 10에서 20분 이내에 근육이 이완되고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통증이나 뻣뻣함이 지속된다면 근육염이나 신경 손상 또는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육이나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다리가 차가워지거나 창백해지는 증상입니다. 다리 쥐가 나면서 다리가 차가워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창백해지면 이는 급성동맥 폐색을 의심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급성동맥 폐색은 다리로 가는 혈관이 차단되어 혈액순환이 갑자기 중단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다리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리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다리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픈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다리 쥐가 나는 도중이나 직후에 갑자기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폐색전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색전증은 다리에서 발생한 혈전이 폐로 이동하여 폐를 막는 상태로 매우 위험한 응급 상황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여 긴급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쥐가 자주 나면서 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마비가 되는 느낌이 들면 이는 척추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자주 휘청거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척추신경에 압박이 가해졌거나 신경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MRI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면 다리 쥐를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 넘기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리 쥐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의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더 큰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 쥐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모든 방법을 마친 후 다리 쥐를 줄이기 위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리 쥐는 단지 일시적인 불편함이지만 그것이 자주 발생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정기적인 운동은 다리 쥐 예방의 핵심입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운동은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식이요법은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기본이고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 시금치, 감자, 견과류 등은 필수적인 전해질을 보충하는 데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므로 물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는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근육이 긴장하고 그로 인해 다리 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다리 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근육이 회복되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근육 피로가 회복되고 다리 쥐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수면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 좋은 수면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체중 관리도 다리 쥐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일 경우 다리 근육에 부담이 가해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다리 쥐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혈액순환 문제 등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다리 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다리 쥐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리 쥐는 예방이 가능한 문제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이 방법들을 생활에 적용하고 몸을 잘 관리하면 다리 쥐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정보를 실천으로 옮겨보세요.